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인데요. 설 연휴가 이제 중간에 31일이 있었지만 긴 연휴가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달력도 이미 2월로 넘겨놨고요.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고 내일 2월 3일이 되면 이제 2월의 첫 번째 그 증시가 개장을 하고 또 명절 연휴와 그다음에 딥시크 쇼크에서 시장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내일 하루 정도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가 3%대 하락이 나왔고 또 연휴 사이에 그 관세 폭탄이 이제 미국 발로 그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EU가 지금 그 다음 타깃인 것 같죠? 우리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를 잘 떠올려 보면 미국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충격 속에 이제 경제 상황이 흘러가다가 일정 시간이 흐르니까 미국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전 세계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체인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죠. 내가 어느 한 고리를 끊으면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마련이고 그때 우리 잘 기억해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 공화당 지지 세력이 많았던 중부 지역을 강타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 자동차도 그랬고 농산물도 그랬고 몇 가지 이제 미국 경제도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에 다시 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이제 이런 등등의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의 이제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그 리스크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또 어떤 그 상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또 언제 철회되거나 수정될지 등등을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가장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우리 시장을 아마도 이번 주 초반에 2월 3일, 4일 정도까지는 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관세 폭탄의 그 발효 시점이 4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에서는 아마 우리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것이 이제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그런 기저인데 어쨌든 종목별로는 또 종목별 업종별로는 당연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될 가능성은 높지만 또 종목별로 또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응의 어떤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이제 보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7종목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어요. 7종목을. 근데, 뒤에 2종목을 인텔리안테크와 모트렉스를 뺄까 하다가 좀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뒤쪽에 신청해주신 분들은, 처음 보는 아이디여서 제가 전혀 피드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저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주식 TV라고 하는 이 채널에 그동안에 이분들이 구독자인지 제가 그것도 확인을 눌러보면 알 수 있지만 확인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뺄까 하다가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앞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셀트리온, LNF까지는 일단 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몇 번 다뤘던 종목들이기도 해서 일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를 이제 5종목을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인텔리안 테크와 모트렉스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말씀해주신 종목 이오테크닉스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그 반도체 안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고, 또 뭐 TSMC에다가 공급을 한다든가, 뭐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 이제 패널 이런 쪽으로 그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아주 좋은 종목으로 사실 정평이 나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는 뭐 나빠서 주가가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오테크닉스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경제 상황,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볼 수밖에 없는데, 이오테크닉스가 24년, 25년에 조금 좀 힘든 구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할 지금 시점이 그 24년도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이제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먼저 보면 24년도 1, 2,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이번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좀 꺾입니다.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다시 큰 폭의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1분기가 좀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연간 컨센서스로 보면 23년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매출액이 뭐 더 빠지지 않고 이제 약간의 회복, 영업이익도 26% 정도의 회복이 나왔다면,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8%, 매출액도 37% 늘면서 22년도 최고점 찍었을 때의 매출액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그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26년에 매출액 신기록, 영업이익도 신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25년도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에는 아주 좋아질 거고,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리포트 한 달 정도 전인가, 한 달 반쯤 전인가에 나왔던 건데, 이 내용 하나가 당분간 주가의 본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는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IM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소개를 해드렸는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지 그 텔레그램으로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의 당분간 주가의 상승이 좀 어렵다. 왜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당시에 17만 2천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시에 13만 6천 원이었고,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막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주가도 단기에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그 멘트를 달았습니다. 코멘트를. 이 이오테크닉스가 13만 원대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표가를 17만 2천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시 그냥 뭐 그 정도면은 아주 좀 타당한 어떤 방향성을 가진 그 리포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13만 6천 원이던 때가 11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13만 6천 원보다 아래로 빠져서 1월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도 아마 더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11만 3,500원에 그 저점을 11월 말에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실적 추정치를 보면 제가 이 형광펜을 칠해놓은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좋아질 분야인데 반도체 장비 쪽에는 늘어납니다. 뭐 어닐링, 마커, 커팅 다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좋아지는데 드릴러가 줄고요. 한 40% 정도 줄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이오 테크닉스의 실적 안에서도 분야별로 조금 편차가 있지만 주력인 반도체 장비 쪽은 성장을 한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해외 리포트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2월 2일자니까 이제 오늘자로 업데이트가 된 리포트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보면 에버리지 스코어를 4점을 주고 뭐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바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4점인데 이걸 세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어닝과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좀 낮게 나와 있지만 펀더멘털과 프라이스 모멘텀이 가격 경쟁력 자체는 지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점에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가 조금 나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이 방향성,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이는 그 방향성을 믿고 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하는 것이 국내외 리포트의 이제 공통된 평가입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이 10만 주 넘게 담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금요일 날 팔았지만 12,000주 덜어낸 것에 비해서 또 외국인이 금요일에 11,400주를 샀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수급이 뭐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기관이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1월 초에 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고맙게도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1월 21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지만 14만 3,500원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높다고 보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오 테크닉스는 지금 주요 그 지지 라인들이 아주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작년 6월에 241선 지지를 받고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초록색 61선에서 꺾여 내려오면서 다시 481선까지 빠졌죠. 그리고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재차 481선에서 9월에 반등을 한번 해준 다음에 61선을 돌파한 뒤 121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481선 아래까지 밀립니다. 아까 그 리포트가 나오던 그 시점에 481선이 깨집니다. 그래서 11만 3,5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61선, 481선을 돌파한 뒤에 241선 부근에서 밀리고 사실은 1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다가 21선 지지도 나오고 다 확인을 하다가 금요일날 이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딥시크라는 복병을 만난 거죠.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그런데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금요일날 일봉이 61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초록색 61선. 아래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11% 넘게 빠지다가 9.41%로 마무리. 그러니까 14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61선 자리가 얼마냐?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 14만 3,245원, 14만 3천 뭐 200원, 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가가 얼마였죠? 이오 테크닉스 14만 3,5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는 61선 밑으로 잘 안 빠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3천 원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매물대 자리가 13만 4천 원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선이 깨진다면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안 빠진다. 61선 밑으로 더 안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81선 돌파. 481선과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한데 481선과 121선이 15만 2천 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오테크닉스의 본격 이 주가 랠리가 나오려면 15만 원대에 있는 그 매물벽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15만 원 언저리에서는 다시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급락이 딥시크 쇼크를 일단 다 소화를 했고 60일선에서 추가로 더 빠지지 않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때는 15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14만 3천 원 60일선이 밀리면 여기서도 더 이제 까이면 아래쪽으로 13만 5천 원 다음 매물대 바닥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금 증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추가로 더 빠진다면 이오테크닉스도 14만 원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구간 사이에서 당분간 이 이오테크닉스는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그 반도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일단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꺾입니다. 마이너스 90%. 뭐 매출액도 반으로 줍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냥 위쪽으로 갈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분기 실적도 2분기가 되면 다시 다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21억 원이면 1, 2분기 합쳐서 121억 원. 매출액은 492억 원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연간으로 보면 25년도에 매출액이 1,41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6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나면 2분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3,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을 찍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1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1분기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지금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1분기 실적을 보고 가기보단 2분기 실적 전망을 가지고 미리 움직이죠. 선반영을 하잖아요. 자,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다녀온 뒤에 너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기사 하나를 보면 그 증권사들마다 나와 있는 것들을 제목에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알테오젠 신규 기술 이전 1분기 가시화 전망 이렇게 돼 있고 신한에서 주요 계약 등 모멘텀이 타 바이오텍을 압도한다. 목표가 73만 원. 상상인 증권에서는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 확인한 파트너들이 수요 러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에서는 키트루다 SC FDA 승인 및 판매 마일스톤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된다. 유진투자에서는 2026에서 29년까지 누적될 최소 예상 현금이 1조 원을 넘는다. 목표가 40만 원. 목표가 40만 원은 금방 바뀔 겁니다. 왜냐? 예, 지금 이제 40만 원 코앞까지 이게 30만 원대 초반일 때 그 나온 리포트가 지금 40만 원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유지는 그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키트루다 SC와 에너투 SC에 국한되지 않고 신규 빅파마 물질 이전 계약 체결만 대여섯 건을 추가했다. 그래서 신규 빅파마 기술 이전이 올해 1분기 중에 가시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죠, 이거 사실은. 지금 실적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1분기에 또 새로운 빅팜과 엄청난 내용의 무슨 계약 이런 것들을 맺는다면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치가 26년부터 29년까지 1조 원을 벌어들이네 어쩌네. 지금 매출액이 지금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연간 1,400원, 1,400억 올해 작년에 840억 버는 회사가 1조 원 넘게 그냥 벌어들인다? 이러면은 이거는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한 같은 데에서 73만 원 제시한 건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 그 목표가 73만 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73에 근접한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이번 40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은 40만 원대에서 멈출 그 모멘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수급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기관이 최근 한 달 누적 순매수가 18만 5,900주 정도의 매도 우위인데 12월 27일 날 한 달 전에 마이너스 22만 7천 주. 이게 빠지면 그러면 상승, 그러니까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7일 날 43만 주를 샀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한 30만 주 정도가 이제 그 매도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과 기관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그 알테오젠의 수급을 보시면 뭐 완전히 바뀌고 있고, 이 지금 매수의 주체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이 두 주체입니다. 자, 알테오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군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2024년도 1분기 말에서 2분기 사이에 주가가 2주 딱 급락하고 횡보합니다. 이 기간이 10주 걸렸고요. 10주가 딱 지나자마자 장대 양봉 만들면서 치고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45만 5,500원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급락 나오고 횡보한 게 10주입니다. 정확히. 딱 10주 하락 후 횡보 나오더니 장대 양봉 만들고 이제 상승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물론 양봉과 음봉을 뭐 골고루 주봉상으로 볼 때 골고루 만들어내겠지만 이 지금 상태가 올해 2분기 말쯤 되면은 아마 전고점 언저리 또는 뭐 오히려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새로운 그 아까 이제 뭐 계약,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부합할 경우 또는 부합하거나 좀 더 좋을 경우 뭐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은 알테오젠의 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강력하게 세게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방향성을 뭐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일단 올해 상반기 안에 전고점 언저리를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상승하기만 하진 않고 중간에 이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죠. 언제나 시장 분위기도 지금 뭐 미국발로 해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뭐 비중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주가가 출렁일 때 비중을 더 늘려갈 만한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도 분기 실적부터 보면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뭐 1000% 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1분기에 약간의 매출액과 뭐 이게 좀 주춤하는 느낌이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다시 또 이제 분기 매출액 1조 원 돌파,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3,300억. 와, 지금 셀트리온은요 이런 수준이면은 주가가 당장 진짜 앞숫자 3 찍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눌리고 있죠. 자, 연간으로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이요 4조 5천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입니다. 저는 이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마다 영업이익률에 주목을 합니다. 매출액이 4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면 이 영업이익률이 33%인 거잖아요. 33%.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진짜. 제가 영업이익률의 이 독보적인 기술,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영업이익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의 어떤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셀트리온도 해외 리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스코어가 7점입니다. 7점이고 밑에 바이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이 요약을 하나 보면은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7점에 도달을 했는데 이게 베스트 밸류라는 거예요. 최고. 지난 1년 동안 지난해에 비해 이후에 이제 최고 점수를 찍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어닝 컴포넌트 스코어, 그러니까 실적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실적 개선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7점으로 높이 줬다는 이 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지? 보니까 일단 가격 경쟁률, 프라이스 모멘텀, 리스크, 또 어닝, 이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뉴트럴 지나서 파지티브 쪽으로 이제 가 있고요. 어닝은 아직 뭐 뉴트럴에 포함돼 있지만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다만 이제 렐러티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1점에 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우려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하이라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 이 뭐 6점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를 봤을 때 밑에 보시면 그 바이오 메디칼 쪽의 산업에 우리나라에 이게 어닝 레이팅 5점인데 평균 이 셀트리온이 6점이니까 평균보다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전체 평균 5.7에 비해서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짜다는 거고 우리 코스피나 바이오 쪽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얻어낸 점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3% 밑에 보시면은 이제 늘어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게 이 산업 평균이 마이너스 1.0% 오히려 역행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올해 엄청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해외 리포트가. 자,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이죠. 목표 주가가 최고 28만 6천 원. 이게 12개월 목표 주가입니다. 1년 뒤. 최고가 28만 6천 원 정도 보고 있고 최저 15만 2천 원 보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23만 7천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17만 9천 원대, 18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 23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18이라고 치면은 30%? 네, 그 정도의 추가 수익을 앞으로 1년 안에 볼 수 있다. 해외 리포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그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셀트리온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까 알테오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비중을 줄일 것에 대한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테오젠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수익을 실현했다가 좀 하락할 때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주를 팔았는데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살려고 보니까 뭐 12주를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도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이기보다는 아주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홀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 개인만 엄청 사고 있습니다. 112만 주를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안 사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팔고 있습니다. 진짜 1월 한 달 동안 내내 팔았네요. 한 번도 안 사고. 기관 매도의 중심에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있는데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사모펀드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비중을 이제 줄이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18만 원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로 주가는 바닥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주봉을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4년도부터 그어놓은 거예요. 이제 노란색 20주선인데요. 이 20주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24년 말부터 해서 20주선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 60주선하고 20주선이 거의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가격을 볼까요? 60주선이 17만 8,700원대, 17만 8,800원 정도 와 있죠. 20주선이 17만 9,200원대 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20주선과 60주선이 만나는 두 선이 만나는 17만 9천원 정도 되는 자리는 더 이상 안 빠지는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거다. 주봉상으로. 그러면 지금 17만 9천원대인데 만약에 17만 9천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 왜? 회복시켜 줄 거니까. 네,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매수. 주 초든 주 중이든 17만 9천원 아래로 빠지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0주선 밑으로 빼지 않고 60주선 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분홍색 240주선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만 2,600원, 19만 2,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7만 9천원에서 19만 2천원대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21선과 61선의 지지가 나온다면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까 외국계 리포트에서 23만 7천원 제시하는 건 1년 뒤라고 그랬잖아요. 12개월. 올해 하반기에는 21선 당연히 돌파해 있을 거고요. 이런 실적을 내는데 이런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로 볼 때는 반드시 방향을 위로 잡는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LNF인데요. LNF는 온통 빨갛습니다. 주가가 빨갛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빨갛습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 작년 4분기도 뭐 절반 정도 마이너스 44%,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25% 찍고요. 이제 영업 적자도 183억 원 계속 나지만 많이 줄이죠. 근데 2분기가 되면 매출액이 6,4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2분기 때 워낙 뭐 마이너스 60%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상 수치는 아닙니다. 영업이익도 영업 적자도 9억 원으로 이제 적자폭을 크게 줄입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2억 원인데 이걸 연간으로 보면 올해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이니까 하반기에 1조 5천억 원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264억 원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굉장한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4조 원대까지 갑니다. 영업이익도 1,763억 원. 그러면은 역시 25년도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질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LNF도 이제 리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지난주 한 일주일쯤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LNF 테슬라 효과가 기대되지만 성장 모멘텀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출하량은 당초의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아래쪽에 테슬라로 가는 이제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 생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동률은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장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000억 원 정도의 재고 평가 손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대규모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고 손실도 지금 계속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LNF도 해외 리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 에버리지 스코어 1점입니다. 1점. 최악이라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그 어떤 외국계 리포트가 1점 주는 것도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근데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자, 지금 보면은 리스크 하나 빼고 이것만 중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네거티브에 다 가 있습니다. 실적, 펀더멘털, 뭐 상대적인 가치, 프라이스 모멘텀 전부 다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상 뭐 최악의 어떤 그 상황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주가도 바닥일 거고 이 바닥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더 빠지면 바닥일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수급 볼까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이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12만 주를 덜고 있고요. 연기금도 4만 7천 주 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훨씬 거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에 더해서 개인도 8만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가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7만 뭐 7천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8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9만 원 넘었었지만 어쨌든 8만 원대까지는 회복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일봉을 보면 뭐 계속 빠지고 있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작년 3월에 19만 9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올해 1월에 7만 6,700원까지 밀렸으니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뭐 계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더 많이 빠졌고요. 선을 그어놓은 거는 매물대가 지금 아래쪽에 그 작년 8, 9월 달에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지금 87,800원, 88,000원 정도에서 더 안 빠지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금요일 날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88,000원 위로 올렸습니다. 이 매물대 밑으로 안 빠지는구나 하고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런데 위쪽에 이 매물대의 상단이 98,000원입니다. 거기는 위에서 121선이 누르고 있고 또 초록색 61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도 어렵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 9만 한 7,000원, 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자, 8만 7,000원대 현재 자리에서 더 안 빠지고 바닥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반등을 해서 위쪽에 9만 한 7,000원, 6,000원, 7,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거기를 뚫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그 좋은 어떤 수급과 또 모멘텀과 희소식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회색 선은요. 작년 6월, 그다음에 올해 1월, 올해 2월 그리고 올해 1월이 아니죠. 작년 11월, 작년 12월, 올해 1월 이렇게 해서 4차례 주가가 고점에서 눌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센 저항선이고요. 이 저항선을 뚫으려면 아주 뭐 굉장한 소식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예. LNF는 단기적으로 8만 7천 원대, 8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바닥 더 밑으로 뚫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 9만 7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째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뭐 자주 다루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제품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오션 플랜트 하면은 뭐 바다 무슨 뭐 공장 뭐 만들고 그런 거 그냥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해상 구조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제품 보면요. 매출 비중이 특수선, 방산 및 관공선 건조, 특수선에 거의 매출 비중 50% 가까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 시설, 해상 풍력 구조물이 41.72%로 이 두 개 합치면 91.3%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수선과 해상 풍력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 잘 나오네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늘고 매출이 좀 꺾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은 2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58%. 뭐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올해 1분기에 낼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3월 지나고 이제 4월쯤 됐을 때는 이런 매출 뭐 실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겠네요. 2분기도 좋아지죠. 영업이익이. 자, 연간으로 보면 올해 어떨까? 자, 올해 보겠습니다. 24년도에는 빨간색인데 25년도에는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1조 원 돌파. 영업이익은 923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1조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 원. 계속 실적이 작년을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올해 작년 4분기를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아까 관공선 만들고 뭐 배 만드는 회사, 조선주, 해양 풍력 뭐 이런 건데 해외 리포트를 하나 보면 에버리지 스코어 2점입니다. 2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지금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25년 페브루아리 2월 2일이니까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스트롱 바이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닝 그다음에 리스크 프라이스 모멘텀이 전부 다 네거티브에 부정적 의견이 가 있고요. 펀더멘털과 렐러티브 밸류에이션이 뉴트럴에 가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점을 제시하면서 스트롱 바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지금 주가도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업황 자체가 조선 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피어 어널리시스, 이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비교 분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 그어 있는 게 지금 SK 오션 플랜트고요. 얘가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트롱 바이에 가 있죠. 바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개. 이 두 회사는 현대 힘스와 그다음에 STX 엔진 이 두 군데만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다 바이입니다. 보면은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이 쭉 있고 다 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SK 오션 플랜트는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는 그렇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자, 수급 볼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6만 주 넘게 담고 있고 주가는 12,000원대에서 오히려 약간 밀렸네요. 14,000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12,150원까지 밀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선업종으로만 놓고 보면은 좋은데 해상 풍력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하고 조금 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일단 그 스트롱 바이를 제시를 했고, 또 실적이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은 좋아지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을 보면 위쪽에 분홍색 241선에서 눌립니다. 작년 6월에 눌렸고 또 9월에도 눌렸고 9월 10월에도 눌렸고 이번에 세 번째 다시 눌렸습니다. 241선이 계속 고점이구나. 자, 밑에 선 그어 놓은 거는요. 아래쪽 선은 매물대 현재 매물대 바닥 11,900원. 위쪽에서는 그 241선이 지나는 그 자리에 이제 이번에 눌렸던 그 구간 14,000원. 그리고 그 아래쪽 매물대로 이제 내려오면 13,000 한 4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주가가 한 사이클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어디에서 돌까?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이제 퍼센트 K 값이 주황색 값이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오기 직전이고요. 퍼센트 D 값이 이제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돌 때, 그리고 D 값이 K 값과 만날 때 우리가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스토캐스틱 상에서 골든 크로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9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12,000원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는 좀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하면 어디까지 갈까? 일단 뭐 13,000원대 한 초중반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제 21선 자리, 121선과 21선 만나는 자리가 13,400원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13,000원대 한 중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12,000원이 깨지면 뭐 살만하죠.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래쪽에 11,900원을 뚫고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 매물대입니다. 어디냐? 11,2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밀릴 수 있다. 네. 그 아래쪽에 지지라인 잘 확인하시고, 주가라는 건요, 지지라인을 버티지 못하면은 뚫고 내려가면 그 지지선이 다음번 반등할 때 저항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빠질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 이제 반등을 할 때 이제 그 전에 있던 저항선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저항선을 딱 만나게 되면 뚫지 못하면 저항선으로 남지만 그걸 뚫으면 그 저항선이 그 다음번에 빠질 때는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SK 오션플랜트는 일단 한 사이클이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은 14,000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일단 이번 사이클 상에서는 거의 하락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11,900원대 정도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2,0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최고 바닥, 아주 최저점에서 매수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한 11,900원대 정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면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지금 얼마나 지났죠? 시간이? 네, 1시간이 46분이 지났네요. 그러면은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실적을 보면은 2025년이 실적이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는, 흑자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시황에 따라서 이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좀 큰 폭의 좀 상승과 하락이 있지만 지금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 초입 구간 아닐까,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고요. 26년에는 영업이익이 25년보다도 100%, 매출액도 30%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25년이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급 보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4만 원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36,000원에서 4만 원까지 한 10% 이상 최근에 올랐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이제 12월 9일에 33,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한 20% 정도 올랐는데, 자, 중요한 거 위에서 60일선이 누르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21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래쪽에 21선의 근처 또는 약간 더 빠지면 매수, 61선 부근까지 갔다가 밀리면 매도, 뚫으면 오히려 더 매수.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인텔리안 테크 가격 보니까 21선은 38,700원, 61선은 41,000원. 그러면 38,700원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목표가 41,000원까지 잡고, 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인텔리안 테크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밀렸다가 갈지, 한 번에 60일선을 뚫어낼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모트렉스 보겠습니다. 아, 이런 종목 좋죠. 원래도 좋은 종목입니다. 원래도 좋은 종목인데 전진건설 로봇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다가, 아마 이거 신청해 주신 분은 전진건설 그 로봇의 급락 때문에 막 걱정돼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한번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또 뭐 좀 보겠습니다. 일단 모트릭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9,200원, 한 달 전에 9,200원에서 이제 1,59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쏠려 있다가 약간 다시 이제 조정이 다올랑말랑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모트렉스 일봉을 보면은 제가 이제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바닥이 1,200원, 고점이 1,900원.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위쪽에 지금 현재 121선 부근에서 이제 눌려 있는 상태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은 아니죠. 한 2주, 한 3주 정도. 자, 화살표 그어놨는데 1,900원, 지금 1,590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눌리느냐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121선에서 딱 눌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121선을 살짝 돌파하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900원에서 이걸 뚫고 11,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 선 12,000원까지 갑니다. 241선에서 눌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작년 11월과 9월과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식으로 뚫었는데 바로 밀리는 순간이 나오면 이제 좀 밀릴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면 고점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트렉스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아래쪽에 1,2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네, 이걸 보시고 모트렉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진건설 로봇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종목 21개와 더불어서 상장주 전진건설 로봇을 가지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로봇 이런 거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아주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죠. 뭐 우리 시장에서 언급 많이 됐었는데 전진건설 로봇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0월에 1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뭐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9,800원을 찍었으니까 1월 21일 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이제 8월에 상장을 한 게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이제 2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급락이 나온 자리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보호예수 물량, 그러니까 모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의 보호예수 물량이 2월 19일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게 한 20 발행 물량의 한 21%가 좀 넘네요. 그럼 이 정도가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희석되죠. 그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에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트럼프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딥시크까지. 그러니까 딥시크는 지금 꼭 AI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실 첨단 산업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사업 내용들 들여다보시고 이러면은 그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진건설 로봇의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이 금요일날 확 꺾였기 때문에 모트렉스에 대한 이게 뭐 자회사인데 당연히 연결 기준으로 모트렉스에 대한 우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트렉스가 그 매물대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12,000원까지 가겠지만 지금은 그 스토캐스틱이 하락 사이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121선에서 이제 좀 돌파를 했지만 이게 121선 지지를 바로 못 받으면 1,200원까지 뭐 10,000원대 초반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빨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1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러니까 7종목은 좀 많습니다. 과해요. 네, 이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녹음하는 게 이만큼 걸리면 이걸 편집하는 거는 거의 더 걸리거든요. 한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하고 또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한번 검수하고 뭐 이러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제
신청하신 종목 또 관심 있으신 종목만 찾아서 잠깐 들으시고 그러면 되겠지만 저는 일요일 날 휴일을 다 여기에 다 쏟아붓는 셈이 되기 때문에 좀 뭐 들으시고 피드백도 좀 남겨주시고 또 뭐 의견 있으시면 좀 달아주시고 또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해서 좀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중요한 거 같고 또 그렇게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뭐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요. 이렇게 정말 소중한 시간, 차라리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일요일 날 저도 성격이 그냥 막 쉬거나 그러질 못해서 뭐 자꾸 뭘 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자꾸 뭐 재무제표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는데 지금 오늘도 뭐 좀 시간이 많이 이제 걸렸지만 그 몇몇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또 매수를 다음 주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많이 빠지게 되면 한번 매수해볼까 싶은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어요. 오늘 그 아침에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이 분석을 해드리게 됐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주 매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좀 힘들지만 최대한 다음 주에 2분기 실적 기대주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보물 같죠. 우리 회원님들이 보물 창고라고 부릅니다. 이 분기마다 드리는 다음 분기 그 실적 기대주들 리스트가 이번에는 그 좀 많이 달라요. 그 종목들 면면이.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거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이번 1분기에 다음 분기에 대한 반영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